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의 조민영 강사입니다. 대진고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고2 올라오시면서 처음 올라오시면서 물리학 1에 대한 첫 시험을 치렀는데요. 공교롭게도 물리학 1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역학 파트에 대한 시험을 치셨어요. 그죠? 계산 과정도 많이 복잡했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겁니다. 고1 때 통합과학에 비해서 많이 난이도도 올라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시험에서 꽤나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산지역 여러 고등학교 문제들을 다 지금 선생님이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로 EBS 교재, 수능 특강이나 혹은 과거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과거 이제 모의고사, 학평이라든가 모의평가 문제들을 활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변형을 한다든가 응용을 한다든가 해서 많이 출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분석을 하면서 물리학 1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내신 성적을 올리는 방법, 바로 뭡니까? EBS 교재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드시 시험 전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한다면 내신 성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 대비를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한다? 곧 이제 우리가 내년도 3학년 수능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말에도 대비를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대진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대진고 전체 난이도는 중급에서 조금 더 위로 평가가 되고요. 난이도가 중급에서 조금 더 위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간 높아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의 등급 컷은 100점 정도인데요. 다 맞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중급보다 약간 위로 분석이 되지만 그래도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100점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꽤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라는 걸로 좀 보여져요. 자,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일단 문항수에서 객관식은 2문항이 줄었어요. 객관식은 2문항이 줄었지만 꼬리 문항에 딸린 논술형 2문항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객관식 난이도가 일단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과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활용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한 4문항 정도 늘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미진한 친구들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객관식이 18문제가 나왔고요. 논술형이 작년에 비해서 2문항 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문항인데 근데 실제로 효과로 보면 꼬리 문항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 문항 때문에 전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항은 8문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전부 합쳐보면 26문항을 5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상급과 중급 문제가 전체 비중에 비해서 전체 문항수에 비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꽤나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3번 문항부터 16번 문항까지 제가 문제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2022년도 11월 학평이라든지 18년도 6월 학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활용을 하는 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 내신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셨으니까 다음 기말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마 들어가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어는 항상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으로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적용을 할 때는 꽤나 복잡하고
계산 과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신 시험도 중간 시험보다는 조금 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잡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연력학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게 뭐 등원 변화냐, 등합 변화냐, 등적 변화냐, 이런 그 각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문항 속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걸 판단을 하고, 어떤 과정이냐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상세하게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옳은 지문이 뭐고 그른 지문이 뭔지 골라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력학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철저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기본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상황을 잡고 익숙하게 적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 파트가 시험 범위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대진고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내신 이제 기말고사 곧 다가오죠. 그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길 기원하겠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